네, 이렇게 보니까 뭐 엔터주들도 보이고요. 뭐 네이버, 또 제주 반도체도 역시나 이슈가 있으니까 들어온 것 같고 예.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보니까 어제 이제 바이든 당선인 이제 연설도 했지만 예. 결국에 오늘 보면 네이버 카카오가 딱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규제 이슈가 좀 완화된 게 미국에서 아마존이나 빅테크 기업들이 다 급등했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도 그 영향으로 어쨌든 오늘 좀 좋은 퍼포먼스 좀 보여주는 것 같고 역시 그 LG그룹이 많이 보입니다. LG가 LG 디스플레이도 보이고 네. 그리고 또 뭐 한 종목 같은 경우도 역시 애플카 관련주로 오늘 상한가 간 것 같은데 우리 YMT라는 기업도 좀 눈에 띄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LG 디스플레이나 YMT 뭐 아니면 LG그룹 또 현대차 뭐 기아차 이런 거 보면 다 요새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애플카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하루에 한 10번씩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그러니까요. 시장이 애플카에 지금 너무나 열광을 하고 있는 상태고 특징주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시장이 확실히 좀 뭔가 이벤트에 계속 좀 그 이렇게 반응을 하는 모습들이 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서 역시 그 시장 보실 때 어떤 좀 뉴스들이 나오는지 잘 체크를 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일단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대한해운 같은 것도 좀 올라오는데 오늘 뭐 다른 해운주도 다 좋더라고요 보니까 뭐 페노션도 좋고 현대글로비스도 오늘 좀 급등을 했는데 예. 그러니까 해운 업종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에는 HMM이라는 그 현대상선이 컨테이너 박스 운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그 운임지수가 급등해서 집에 다들 계시다 보니까 뭐 가전제품 사고 가구 사는데 그거 다 컨테이너로 운반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배가 없어가지고 이제 운임지수가 급등했는데 올해는 바뀐 게 농산물 가격하고 원자재 가격이 막 급등해요. 이거를 실어 나르는 배가 벌크선인데 그걸 하는 게 바로 대한해운, 페노션 같은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과 좀 해운 업종도 약간 색깔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한 세 가지 종목도 분석을 해보죠. 일단 어떤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네, 일단 먼저 그 금호석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이제 사실 그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 이분이 사실 베스트 애널리스트세요. 예. 이 화학 쪽에. 근데 굉장히 오늘 좀 공격적인 보고서 썼더라고요. 뭐 스트롱 바이라는 얘기 잘 안 하거든요. 네네. 강력 매수인데. 근데 이제 그 논리는 굉장히 합당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MB 라텍스라고 이 회사가 이제 그 고무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주로 예전에는 그 타이어에 들어가는 고무를 많이 만들었어요. 세계 1등 기업입니다, 사실. 네. 근데 MB 라텍스가 이제 수술용 장갑에 들어가는 그 고무거든요. 근데 요즘에 수술뿐만 아니라 의료용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이렇게 요리하실 때 많이 라텍스 써요. 장갑 끼고. 예. 네. 그래서 이게 일상화되다 보니까 수요가 급증했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집에 많이들 계시다 보니까 이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집에서 요리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수요가 늘어났는데 공급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금호석유를 왜 이렇게 좋게 봤냐면 예. 세계 3등 업체가 이제 난텍스라는 대만 기업이 하나가 있어요. 그 기업이 지금 뭐 시가총액도 그렇고 3위 기업인데 PER이 한 10배 이상 되거든요. 근데 규모는 더 작아요, 금호보다. 근데 금호석유는 PER이 5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1등 기업이 3등 기업보다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낮게 평가받아야 되느냐 그런 논리예요. 근데 물론 이제 아시아나항공 뭐 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조금 이제 그룹사 관련한 좀 악재들이 있어가지고 금호석유가 좀 할인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거를 뭐 감안하더라도 3위 업체에 비해서 너무나 할인이 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논리로 오늘 목표 주가를 33만 원까지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인 거죠. 예. 지금 주가에서도 한 80% 올라가야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18만 3,500원인데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사도 그러니까 만약에 목표가만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무조건 사야 되는 자리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사실은. 그쵸. 근데 물론 증권사의 목표가라는 건 하나의 그냥 이정표지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1년 후의 목표가예요, 사실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근데 보셔야 될 건 이게 합당하냐 안 하냐 이걸 보셔야 되는데 저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어쨌든 분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쟁사보다 지금 금호석유가 1등인데 왜 박하게 평가를 받아야 되냐 이거죠. 예, 그렇게 보면 지금도 충분히 주가 업사이드는 저도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금호석유 좀 긍정적으로 여전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호재는 뭐 이런 성장성을 봤을 때 한 1년 정도로 한 30만 원대까지 볼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거니까 네.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하셨을 때 참고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금호석유 알아봤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두 번째가 역시 그 LG그룹에서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가 사실은 정말 힘든 기업이죠. 그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쵸. 중국의 BOE가 갑자기 뛰어들어가지고 적자도 지금 몇 조 원씩 보고
회사가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작년 3분기부터 광저우 공장이 이제 돌아가면서 올해 이제 OLED TV가 얼마나 팔릴지 모르겠지만 일단 공장이 이제 가동이 되고 있으니까 분명히 올해는 좋은 실적이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LCD 사업은 이제 접지만 그 이제 자동차에 보면 계기판이 요새 다 전자 그 디지털 계기판이 많은 걸 아마 네, 보셨을 네, 거예요. 맞아요. 또 거기에 내비게이션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걸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라고 하는데 거기에 디스플레이가 대부분 뭐 LCD나 OLED가 많이 들어가는데 LG 디스플레이가 그쪽 시장에서는 1등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매출 비중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존재감이 없어가지고 1등 해도 별로 쳐주질 않았는데 이제 이런 스토리가 붙는 거죠. 지금 LG전자도 뭔가 애플카랑 뭔가 할 것 같고, 그 애플카에도 어쨌든 디스플레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거 세계 1등 기업이 LG고, LG는 또 예전부터 애플과의 관계가 되게 좋거든요. 부품도 많이 납품하고. 그러면 현대차를 통해, 그러니까 기아차가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만들게 됐을 때 어떻게 보면 그 이 LG 디스플레이가 기아차를 통해서 또 거기에 납품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시나리오들도 또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스토리가 어느 정도 좀 예, 맞아 떨어질 수 예. 있다라고 보시는 그래서 거죠. 이거는 이제 네. 100%뭐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다 내피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시나리오들이 생각이 나니까 아, LG 디스플레이가 TV만이 아니라 일단 자동차 쪽에서 뭔가 한번 모멘텀을 기대해봐도 되겠다. 예. 왜냐하면 자동차에 이런 이제 그 디스플레이 부품들이 앞으로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전보다. 그렇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오늘 주가가 좀 상당히 뜨겁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뭐 이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자동차는 언제 실적이 좋아질지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인정을 해주는 모멘텀은 분명한 것 같고, 그리고 본업은 TV입니다. 근데 TV도 괜찮아요, 지금. TV도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예. 상반기까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림을 보면 일단 적어도 뭐 봄까지는 주가 상승 한번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LG 그룹주로 봤을 때 화학전자에 이어서 디스플레이까지도 계속해서 지금 또 네. 상승 흐름을 보여주니까 앞으로 계속 지켜봐도 될 것 같아요. 오늘도 8%대 또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요. 예, SNST라는 이제 기업인데 이 기업은 이제 반도체 그 부품 회사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공정 중에 그 포토 공정이라고 있어요. 빛을 이제 반도체 그 웨이퍼 있잖아요, 동그란. 거기다가 선을 그어야 돼요, 예. 회로를. 근데 그러려면 중간에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이 마스크를 통과해서 빛을 쏴서 이제 선을 그리는데 그 빛을 이제 통과하는 그 마스크를 뭐라 그러냐면 블랭크 마스크라 그래요. 그걸 만드는 기업인데,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이 공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EUV 공정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극자외선. 근데 그 공정에 이제 이 블랭크 마스크가 역시 필요한데 이 EUV용 블랭크 마스크는 또 따로 만들어야 된대요. 기존 제품과는 또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빛을 쐈을 때 그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견뎌내야 되는데 지금 이거를 국내에서 만드는 업체가 없어요. 그래서 SNS텍이 독보적인가요? 한국에서 이제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SNS텍이 계속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올해 아마 이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나오게 되면 어차피 지금 삼성과 TSMC가 계속 EUV 공정을 계속 투자를 하잖아요. 예. 근데 그쪽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데 부품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없는데 뭐 국산화 수혜도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블랭크 마스크 쪽에서 뭔가 모멘텀이 기대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펠리클이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이 블랭크 마스크에 있는 오염 물질을 제거해주는 부품인데 이것도 EUV용이 또 따로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디램 공정과 다른 게 EUV용은 또 따로 부품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난이도가 너무나 높아요. 그래서 아무나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래전부터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아마 언제쯤인지 모르겠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만약에 나온다면 기업 가치가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겠죠. 그래서 SNS텍 아직은 좀 소강 상태지만 그런 모멘텀을 좀 기다리시면서 차분히 뭐 주주분들께서는 한번 기다려보는 좀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희소성이나 가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기술력이 된다라고 네. 하면은 굉장히 좋은 또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건 어. 삼성전자가 이제 그런 기술력이 있다 보니까 이제 작년에 지분 투자를 좀 했어요. 전환사채. 그래서 삼성전자 지분도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 SNS텍 같은 경우는 강보합권에서 흐름을 나타내고 있네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목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